한동 동안입니다. 이제 아까 비누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이렇게 상식이 좀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어쩌면 뭐 맞출 수도 있는 좀뭐 어거진 건 나도 알아요. 경험이 있으면 뭐를 공부하냐 다 아는 게 경험이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공부를 덜 했더라도 더 맞출 수는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제시된 그림 소비 행동 그림에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어느 부분을 잘못 봤다고요? 그냥 이걸 잘못 골랐어. 왜요? 여기에 말은 뭐라고 썼는데? 이거는 과시소비인데 여기 말이 뭐냐고? 소비를 하는 아주 값비싼 상품을 해서 가치를 소비하는 거. 여기 브랜드야. 네. 브랜드라는 말하고 딱 단어를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봐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시문이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요, 이 선택지의 느낌과 요 제시문의 느낌을 일치시키는 아이들은 하위 등급. 이해되세요? 요 선택지 문장과 이 제시문에 있는 이 문장과 일치시키면 중위 등급. 이 선택지에 있는 요 단어와 이 제시문에 있는 요 단어를 일치시키는 것은 상위 등급.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 내용을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통째로 이해한 다음에 요게 논리적으로 맞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이 그게 아닌데, 시험에서는 근거 때문에 요 단어는 요 단어를 의미해요 하면서 이렇게 1대1 대응하면서 시험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풀 때 요 전체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봤죠. 뭔지 아는데 잘못 골라. 그러니까 이 뭔지 아는 데를 그 단어로 하면 뭐냐고. 단어로. 네가 뭔지 아는 걸 여기서 이걸 단어로 특정하면. 과시는. 그 과시가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막 이건 땡땡거리는데. 그건 느낌이고. 느낌이고. 그걸 뭐라고 표시했어요? 그냥? 땡땡 브랜드야 이렇게. 그죠? 브랜드야 하면서 과시한 거잖아요. 이게 브랜드가 과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이 브랜드를 살 정도 돈이 안 되면. 그죠? 근데 여기에 아주 값비싼 상품이 더 높은 지위를 나타내준다는 것, 그죠? 가치를 갖고 소비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요 내용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여기에 아주 값비싼 상품을 세 글자로 브랜드가 과시라고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때문에요. 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보다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1대1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정교하고 시험 보는 적합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이들은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제시문에서요, 여기 줄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막 설득을 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맞아, 자기 생각이. 근데 여기에 제시문에 있는 거를 중학교 때는 이 제시문과 이 제시문이 맞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일부러 지금 고등학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를 하자면 이만큼을 배우면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바탕으로 여기에 이 제시문에서 새롭게 정의를 하든지 요거를 살짝 진화된 내용으로 요거를 공부를 충실했으면 이거 얹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는 원래 동그랗죠? 여기에 지구는 네모나대요. 이 주제가 창의적인 디자인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나왔어요. 지구는 동그래요, 네모네요? 여기 네모나다고 나오잖아. 네모나다고 나오잖아. 네모네. 자, 이런 이론이 있는데 네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런 이론을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이론이 틀릴 수도 있는데 상식상으로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했어 하고 나오면 요거대로 써줘야 돼요. 있는 대로. 심지어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할 때 1대1 대응까지 더 요 문장이 같잖아요 하지 말고 요 단어랑 같잖아요 라까지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같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에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어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착하네요? 그럼 같다, 그쵸? 이렇게 친 것처럼, 응? 응?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애, 뭐 열심히 안 한다고 악한 애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같다고 정의를 했어. 내용상의 흐름으로.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거는 이걸 보고 썼어요. 이렇게 단어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심화되고 명확해진다고. 자, 그림 관련된 소비자 정보는 요거 KS 마타하고 굿디자인이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뭐지? 품질 정보. 품질 정보. 그림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 정보의 종류, 소비 정보에 KS 마크 사용자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위해도 아니고 보증 이것도 아니잖아. KS 찍혀도 그지? 그래서 품질 정보, 품질을 인증한다 어느 정도. 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보증? 라고 설명을 해. 그쵸. 이거 설명할 수 있었으면 이거를 안 쓰고 품질 정보를 썼겠지? 아니요. 그래? 뭔 뜻인지는 알아요. 보증, 그 뭔 뜻이요? 설명해봐, 말로. 약간 보충해주는 증거, 뭐 이렇게. 이거 단어들만 이렇게 줘. 보완해주는 증거, 증명, 아니면 증서. 이렇게 증서, 증명, 증거, 보완, 보충 해갖고 단어 만드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보증 정보라면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에 이거 무상 AS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새 거로 교체를 한다던가 고장 난다거나 이런 거 써주는 게 이제 보증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굳이 한자 공부를 지금 1년 정도 하는 건 권하거든요.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자 급수를 몇 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가면 한자 급수를 책을 보면 여기 한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땡땡 한자하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 땡땡 한자하고 설명이 있고 이렇게 땡땡 한자하고 설명이 있어요. 이게 학이면 학교, 학생, 학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칸 치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학학 이렇게 쓰잖아요. 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여기 학생이니까 여기는 학생, 학교, 학문, 학생, 학문, 학교 이렇게 써보면 이걸 쓰면서 요 뜻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에 한 30%를 선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독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게 더 폭발적으로 어휘가 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 1시간 정도만 이거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진짜 이렇게 내가 이걸 알고 외워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 못 외운 게 나왔을 때 이렇게 기획이 뭘까? 기본이 뭘까? 그죠? 보증이 뭘까? 뭐 이런 단어들을 곱씹어봐서 아까 그 뭐더라? 어떤 과목은 이렇게 제목에 나오는 요 땡땡 이게 뭐라고 했죠? 제목에 나오는 곰방전에 찍은 거. 이 두 단어를 곱씹어보면 요거를 의미를 어느 정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단어랑 파생돼 갖고 어차피 단어와 단어의 관계로 해나가는데 한 번쯤 이거 읽어보고 한 번쯤 써보는 걸로 이렇게 이 난이도를 좀 올리면 좀 꽤 고급 단어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이걸 안 하는데 중학교 때 이거를 해주는 거는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쉬워. 어떤 예를 들어 정치 신미성을 설명해봐. 신미성. 그러니까 신미성 아름다움과 관련되겠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거의 이게 용어 문제가 도달했을 때 이 용어를 해결을 할 수 있었을 때 이 영어의 바탕이 돼서 이게 튼튼하게 올라가는데
이 용어가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용어 사전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중등 용어 사전도 있고 고등 있는데 고등 용어 사전도 없고 과목마다 용어 사전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읽다 보면 되기도 하는데 그 용어 자체는 할수록 나중에 이게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하던 수능을 보던 이게 1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뭐 시험 기간 이런 데는 하지 말고 평단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5급이나 4급 수준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해되세요? 5급, 4급인데 이렇게 쓰는 거 서점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진행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체육도 한번 보죠. 어떠했죠? 체육, 신체균형, 안전성, 동작 고르기, 시험할 때 안정성, 프린트 좀 봤는데 안정성, 한 발로 서기, 그다음에 안전성을 가장 높이고자 할 때 신체 균형 잡고 두 발로는 당연히 쓰는 거 아니에요? 안정성 높이는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발로 서기? 그러면 5번이 엎드려 팔굽혀펴기가 신체 균형을 잡고 안정성. 지면에 자기 몸이 닿는 부분을 점으로 연결을 하면은 엎드려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안정성이구나. 한 발로 서기가 균형 잡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구나. 신체 균형을 잡고 안정성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적합한 운동, 동작. 균형을 잡는데, 그렇죠? 균형 잡고 안정성. 난 1번 들었을 것 같아. 그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구나. 이거 거의, 이 체육 같은 거 할 때 뭐 거의 다, 뭐더라? 외우는 대회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다. 뭐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장 정리까지 다 해서 내신할 때. 퍼펙트하게 외워가지고. 그 아세요? 어떤 애가 서울대 가는데 줄넘기 과외도 했는데. 네? 줄넘기 과외. 수행평가 때문에. A 맞추려고. 아니, 저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배구 리시비 과외.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 센터 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서울대생 내신 과외 와가지고, 농구 드리블 과외, 배구, 리프팅 과외, 수행평가 하는 거 전부 다. 수행평가 할 때마다 와가지고, 밤새 배우고 간대. 그래가지고, A 받으시 맞추고 그런다고. 어쨌든 이어달리기, 기록 단축하는 방법, 패턴 터치.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고. 근데 이런 거 이게 다 써놔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거품처럼, 이게 거품이거든요.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거 먹어봐야 맛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 거품이 다 없어져야 1등급이에요. 이게 실수. 이 실수를 극복하면 1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속으로 자기 실력만 딱 남아서 여기서 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제 0등급까지 무한 경쟁하거든요. 근데 이 실수, 이 거품을 없애면 이제 이 실수 자체가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가 내가 끝까지 안 읽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넘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실수 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 노트 만들으라고 했더니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간단하게 어떤 문제에서 이게 앞뒤로 되는 거를 확인을 못했어. 어떤 문제를 내가 이걸 너무 쉬워서 일찍 답을 써버렸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안 보고 중간에 풀면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이건 완전히 맞은 거잖아요. 끝까지 안 본 건 세모를 쳐야 돼요. 답을 썼어도 끝까지 확인 안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고, 킬러 문제 한두 개라는 거. 나중에 풀어서 시간이 무한대로 들리니까. 근데 이거는 확인만 하면 맞출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라는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3단계로 문제에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을 못했으면 실수했던 노트 놓고 끝까지 봐야 돼요. 시험장에서. 야구 규칙. 누구를 위하냐?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야구 뭐 규칙 뭔데요? 야구의 홈플레이트를 통도발지 규정은 주자와 포수. 야구 보면 되는데. 홈플레이트. 야구 안 좋아. 그치. 그쵸. 저는 축구 좋아. 야구 안 좋아하면 이거 싸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 야구 좋아하는 애는 홈플레이트 몰라 이 바보야 그러지만 그렇죠. 할 수 없죠. 스포츠 활동 안전사고 프린트에서 봤다 지나치듯 이게 프린트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장으로 쓴 다음에 이 백지 공부법 해갖고 이거를 통째로 사진 뜻이 써봐야 돼요. 이 암기 과목 이렇게 할 때 짧은 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있잖아요. 그 뭐 번호를 매겨갖고 1번부터 1000번까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 같은 데서도 부사관 훈련 그 뭐 진급 시험 보고 그럴 때 이렇게 1번부터 쭉 했는데 퍼펙트하게 외우면 붙거든요. 못 외우면 떨어지고 그런 정신으로 외워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사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열심히 푸네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쉬운 것도 꼼꼼하게 풀고, 어려운 것도 그렇게 꼼꼼하게. 이게 템포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어려워 보이면 더 보고, 쉬운 거는 쭉쭉 보고, 이런 감이 있는 게 다 열심히 해. 생활도 그럴 것 같아. 다 열심히 해. 이걸 집중해서 좀 이거는 나중에 걱정되니까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열심히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림만 보고 이거를 골라가지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보면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이완대장 나오고 화생전도 나오고 근데 병자호란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원인이 된 정도는 이게 시험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P면 Q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Q이면 P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 이게 시간에서 국어에서 동태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거는 사건 서사에 있는 소설하고요. 인과, 원인과 결과.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에요. 그 다음에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그래서 이 국어에서 과정은 전부 다 화살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P이면 Q이라면 P가 먼저고 Q가 나중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얘부터 얘기했어요? 얘부터 얘기했어요? 얘가 먼저. 그럼 얘부터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되는 원인이 된 전쟁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전쟁은, 저 문제네. 그러니까 아세요? 이 문제가 뭐랑 같은지 아세요? 간판이에요, 간판. 수능 볼 때 애들이 길으니까 문제를 휙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신경 안 쓰고. 근데 내가 그러는데, 한 번쯤 멈춰라. 이 간판이 뭐 찾는 건지, 신발 찾는 건지, 신발 가게고, 음식 찾는지, 그래서 들어가서 좀 찾아라. 들어가서 막 찾다 보니까 신발만 있으니까 신발 가게고 음식만 있으니까 음식 가게면 백화점처럼 다 모이고 여기는 음식 코너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을래?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넌 도대체 무슨 간판을 찾고 들어가는지 이 간판 이게 이론과 관련되거든요. 네. 나중에 풀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은 그때 확인했었는데 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좀만 그 이제 이 다른 과목은 그래도 뭐 실수하고 뭐 하고 조금 정리하고 그러고 거의 올백 코스로 퍼펙트한데 본인이 수학만 이렇게 되는 거는 원래 힘들어요. 2학기가 차라리 쉬워요. 함수 쭈루루 공부하는 거 같고 이거는 좀 저기 뭐더라 IQ 테스트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2학기들은 어떤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막 회전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도형이 이렇게 회전시켜야 풀 수 있는 문제. 그거 보고 와 감탄했는데. 줄 걷는 거는 나중에 한번 최고 난도가 그거더라고. 그냥 풀면 안 되고 이 도형을 회전시켜서 푸는 건데. 그게 약간 닮은. 응? 나중에 그 다음에 내가 찾아주든지 한번 할 건데. 어쨌든 그 수학은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네. 상? 학? 하나도 안 나갔어요? 학까지는 안 했는데 학까지 한 번은 했어요? 그럼 심화만 계속 하고 있네? 네, 심화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어딜 모르는지 아직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네. 약한 부분 딱 있어요? 네 2학기 거 말고 수학 전체 상하에서 있어
아, 있어요? 찾아놓고. 근데 요 책을 수학 상하를 몇 번 풀었어요? 상 몇 번? 2번? 두 번? 하는? 이거 각각 2번. 두 번이지? 이거 10번 가야 돼요. 그래야 90점 이상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몇 번이야? 최소 10번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번을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를 10번 나가기 전에는 수한 수투 나가도 소용없어요, 내 생각에는. 상하 단단해 다지고. 그죠? 이게 한 7번 넘으면 수한 수투 나가기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회도, 그러니까 플러스 5회도는 더 나가잖아요. 이거는 공식을 구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어떤 거죠? 아, 이거? 잘못 계산?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 본 게 네. 식을 잘못 세웠어.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잘못 세웠냐고. 반대로 세워가지고 아, 반대로? 다른 거랑 세웠어. 그러니까 이 식을 반대로 세운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도형을 닮은 거를 찾았는데 그 닮은 도형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써야 돼. 닮은 도형의 모양새를 1대1 대응시키지 못해서 식을 잘못 세우고 이렇게. 그게 노하우가 닮은 도형의 선 길이나 각도까지 미세하게 다시 정확하게 보자 이렇게 나중에 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계산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나는데 뭐 혼자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읽고 해설을 다 보고 읽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문제 보면서 쭉쭉 해갖고 한 서너 번 본 다음에 이제 이거 풀기 시작하라 그래. 해설 보면 다 이해겠네. 틀려. 이런 문제를 정복하면 실력이 늘어. 점수도 늘고. 근데 해설도 이해 못하는 거는 이거 외워갖고 써도 나중에 비슷하게 조금만 다르게 만들면 다 틀려. 어떤 게 제일 늦냐면 이거는 이해했는데 이거 풀려서 걸리는 거.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이해력은 되는데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해는 못 되거나 과정을 했을 때 요걸 읽을 때 내가 꼼꼼하게 주의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 어쨌든 다음 거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못 봤어. 이게 이 중학교 거는 짧으니까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거는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번호를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조건. 그러면 뭐라고? 5가지 달라. 5가지 줄이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기름 문제는 이걸 끊어서 여기까지 1번, 2번, 여기까지 3번, 여기까지 4번, 여기까지 5번 이렇게 조건 번호를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다음 거는요. 이것도 각도하고 방향이 그죠? 이게 계산 문제였었죠, 그죠? 아니다. 답을 잘못 체크해놔가지고 이거라고 답이라고 해서 아무리 맞춰봐도 안 나오는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혼자 할 수 있었다. 답을 잘못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 써갖고 이거를 순식간에 구했는데 네. 잘못 착각해가지고 구한 값을 다른 값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그리고 착각을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조금 미세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문제 푸는 양 자체가 그러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풀면 문제 푼 거는 많은데 여러 번 안 풀어서 그랬던 것 같아.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실수한 거예요. 잘못 봤어. 내가 그럼 끝이 물거든 애들한테 무슨 실수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럼 네가 지금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봐서 이런 실수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맞췄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음. 이런 식으로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한 줄을 해놓으면 이 문제를 까먹더라도 그지? 아니면 이런 직각삼각형 문제에서 숫자를 제대로 구하고도 계산 중에 이거를 착각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착각했을까 또 생각하면 네가 신경 쓰이는 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놔야 된다. 5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뭐냐? 16번. 이거는 잘 몰랐어. 풀어 또? 네. 근데 그
그 잘 몰랐던 걸 뭘 알았어? 그러니까 응. 착각한 것도 있었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착각한 건 뭐였고 뭘 몰랐던 걸 뭘 알았고 이걸 써놓으면 이런 거를 다시 안 틀리거든. 근데 지금 알았어 잠깐 생각해냈거든.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또 실수하거든.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는 지금 네가 틀린 걸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다시 점검할 수가 없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시험장에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순서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오답 정리를 이걸 통째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알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거고 그치?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거는 예, 둘이서 한 번 던진 걸로 각각 한 번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각각 한 번씩 던진 건데 근데 제가 둘이서 한 번 던져서 총 조건이 6개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조건 개수를 잘못 계산해서 네. 그러면 그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지? 처음에는 한 번씩 던졌다 해가지고 한 번씩 던졌다는 문제를 전체 한 번 던진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각각 한 번씩 던진 거여가지고 각각이라는 소리를 빼가지고 네. 한 번씩이라는 단어 각각 한 번씩 보통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데 각각이라는 소리를 빼서 한 번씩 해서 통째로 한 번이라고 생각했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통째로 한 번 하지? 방법은 어떻게 던져? 아니 주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판단할 때 네 문제 풀 때 주어하고 목적하고 서술어하고 이게 흐름상으로 항상 이 한 문장으로 완결되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던졌어. 그럼 누가 던지지? 언제 던지지? 어떻게 던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네가 풀 때 굉장히 섬세해. 꼼꼼하게 이렇게 단어 하나씩. 그러다가 이게 집중을 하면 이 전체 흐름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안 볼 때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거더라. 수학은 오답 정리를 좀 더 네. 해야 되는데 오답 정리를 문제 쓰고 답 쓰고 풀이 쓴다는 게 오답 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수준에서는 이게 내가 뭘 실수했고 이걸 왜 실수했고 그걸 어떻게 고치고 그 꼼꼼하게 달라진 게 뭐고 그래서 뭘 배우고 이걸 써서 내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외우는 거는 의미 없다는 거죠. 계속 반복만 된다는 거죠. 지겹게. 그러니까 내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학은 오답 정리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줄 정리. 좀 복잡한 건 세 줄 정리. 이렇게 한 줄 정리, 세 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만 정리를 통째로 쓰고 틀린 거 계산식 쓰고 해서 오답 정리를 했다면 이렇게 내 잘못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요거는 한 줄 정리는 개념. 요거를 이렇게 잘못 봤다. 요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봐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걸 세 줄로 쓰든지, 세 개 단락으로 쓰든지. 네. 그 다음에 용어가 조금 아쉽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단어 자체만 알아도 좀 더 자유롭게 맞을 텐데, 예, 자유롭게 맞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좀 쓰기를 권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보는 거. 이렇게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하나랑 이 제시문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하나랑 1대1 대응시키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라면 이 선택지가 있으면 이 선택지 중요한 단어를 골라서 이 흐름, 이 선택지의 의미 이걸 더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하느냐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요거 맞다, 요거 틀리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답 고르고 이걸 다 날려버리는 게 되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공부를 해서 키화되고 쌓여야 되는 거야. 요 정도 네 가지
느끼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만 이제 딱 더 하면, 그러니까 실수를 정리하는데 제대로 알고 풀어야 돼, 열심히 풀어야 돼, 꼼꼼히 풀어야 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좀 더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인. 왜? 만점을 맞아야 돼, 나중에. 그리고 내가 사소한 걸 정리해놓고 해나가서 이걸 1000개만 내면 실수 안 하거든. 실수 안 하면 다 공부만 하면 되거든. 애들이 공부 안 한 건 탓 안 하는데 실수해갖고 탓하고 막 실수해갖고 억울해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 실수 잡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거지. 실수 잡는 거를 나중에 실력이 쌓인다면 실수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험 피드백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 5가지. 요 5개만 떠올려갖고 써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수학, 용어, 1대1 대응, 전체 주제, 실수 정리. 됐나요? 뭐라고요? 수학, 용어, 1대1 대응, 선택지 공통성 이론, 실수 정리. 1대1 대응, 선택지 공통 용어, 선택지 흐름으로 주제, 그죠? 그 다음에 실수 정리. 이렇게 5가지. 수고하셨습니다.